지난 1년 반 가까운 세월 동안 총장이 된 윤석열을 보면서 느끼는 건 그는 원래 권력과 싸우는 데 있어 전문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권력을 잘 이해하지 못했고 전투에 약했던 안철수나 반기문과는 다릅니다. 윤석열의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상승세가 대단합니다. 이 와중에 국민의힘의 혼란스러움은 애초에 걸었던 기대치가 대단히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실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김종인에게는 그나마 기대를 걸어볼 만하나 김종인이 가진 권력은 제한적이며 그는 어차피 대통령감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김종인을 어차피 외부인, 어차피 곧 정계 은퇴할 사람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를 진정으로 따르지 않습니다. 현재의 김종인은 그저 국민의힘이 전국을 망치는 걸 제어하는 억제기에 불과합니다. 아직 국민의힘에게는 내년 보궐에서 이겨야 할 역사적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차기 대통령 선거를 포기한다 해도 1년 반 정도 남은 지방선거에서 활약해줄 시대적 의무가 있습니다. 문제는 위대, 한수령, 수령, 문재인, 동지, 의철용 일파와 별 다르지 않게 국민의힘 태극기 일파도 시대와 국민에 대한 역사적 의무와 미덕은 도외시하고 지나치게 권력과 부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역사에 남을 진정한 명예를 노리지 않고 헛되고 세속적인 추종자들의 떠받침에 도취하는 형편없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유비와 관우, 장비, 그리고 제갈량은 역사적 승자는 아니었으나 영웅으로 기록되었고 2000년쯤 지난 현대에도 찬사를 받습니다. 상대적으로 승자에 가까웠던 조조는 서주대 학살이나 지나친 숙청 등으로 인해 영웅이라기보다는 간웅으로 기록되는 불명예를 안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 승자가 되었던 사마의는 결국 의미 없는 승리였을 뿐만 아니라 위진 남북조 수백 년 혼란기의 주범으로 비난받지요. 조조를 영웅으로 보는 사람은 많아도 사마의를 영웅으로 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마오쩌둥은 유비보다 조조를 좋게 본 걸로 유명합니다. 그리고는 조조보다 훨씬 많은 사람을 죽였지요. 물론 그는 유비나 조조는커녕 사마의 이하로 역사에 기록되었다고 간주합니다. 그리고 마오쩌둥의 후계자가 되고 싶은 것 같은 시진핑은 마오쩌둥 이하입니다. 현대의 중공은 한족 국가이긴 합니다만 중화의 전통을 이었다 인정할 수 없습니다. 중화의 전통은 대만이 잇고 있는 것입니다. 타이완 넘버 1. 우리 해븐 조선의 가동규들 중에도 근래 위기를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소부와 중임금님을 원한 개구리라는 이야기가 있지요. 어느 마을 연못에 개구리들이 편안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런 어느 날 개구리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은 훌륭한 우두머리를 갖고 있는데 우리만 없구나. 그래서 게을러지고 멋대로 날뛰게 되는 거야. 만약 훌륭한 우두머리가 우리를 잘 지도해준다면 우리는 더 행복해질 거야. 그러니 우리도 그런 훌륭한 우두머리를 갖도록 해야겠다. 그래서 개구리들은 회의를 가진 후 대표를 뽑아 제우스 신에게 보낼 멋있는 임금님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우스는 개구리들의 요청을 받고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비웃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임금님이라도 제우스가 보기에는 없는 편이 훨씬 나았으니까요. 하지만 워낙 개구리들이 조르는지라 힘들 때 올라가 쉬라고 나무 토막을 하나 던져주며 임금님으로 모시라고 했습니다. 자나깨나 훌륭한 임금님을 기다리던 개구리들은 움직이지도 않는 나무 토막을 보고는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임금님 말고 다른 멋진 임금님을 보내달라고 졸랐습니다. 개구리들의 성화에 못 이긴 제우스는 이번에는 황새를 보내주었습니다. 연못가를 시원스레 걸어오는 황새를 본 개구리들은 이번에는 진짜로 훌륭한 임금님이 왔다고 모두들 춤을 추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어떡하랴. 겉보기에는 멋있는 그 임금님이 사실은 천하의 몹쓸 육식 동물인 것을. 다가오는 개구리들을 보기 좋게 입을 다시며 잡아먹는 황새 임금님. 훌륭한 임금님을 모시게 되었다고 기뻐하던 개구리 연못에는 얼마 후 한 마리의 개구리도 보이지 않게 되었다 합니다. 조국 장관께서 가분개 이야기를 처음 한 그 순간 나는 이 일화를 떠올렸었는데 그땐 가분개들이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돼서 말해봐야 공감을 얻기 어려웠지요.
이제야 언급을 한번 해봅니다. 물론 위대, 한수령, 수령, 문재인, 동지께서는 황새보다는 부엉이를 닮으셨습니다만 부엉이건 황새건 외가리건 가분개에게는 나팔과 금대접을 든 천사나 다름없습니다. 여담인데 위대, 한수령, 수령, 문재인, 동지의 별명은 공식적으로 부엉이입니다. 수령께서 성형시술 받으시기 이전에는 더 닮았었고요. 외모가 부엉이를 닮았거든요. 부엉이 모임이라는 건 정치 고관심층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노무현이 투신자살한 것으로 알려진 장소가 부엉이 바위지요. 그런데 부엉이라는 별명은 잘 불리지 않습니다. 잘 불리지 않는 건 그 이유라 생각하는데 근래 문득 나는 노무현이 그곳에서 굳이 투신했다면 그게 어쩌면 다잉 메시지는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새 워낙 의문술에 죽는 사람이 많으니 별 생각이 다 드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가분개는 드디어 임금님, 아니 더불어민주당과 해븐 조선 촛불혁명의 최고領導자 K-아이돌 중 단 하나의 정점이었던 시장님 죽기 전까진 성인지 감수성과 레디컬 페미니즘의 든든한 수호자 이원대군과 남방공주의 본질적 기원. 누구보다 달과 같은 루너틱 화성보다 붉은 금온보다 더 깊은 드루이드의 왕이 모시는 대군주. 노틀담의 예언 속 대왕 앙골모아 소스가드와 라텔 기사단의 숭배와 수호를 받는 평등과 공정, 과정이 그 자체,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행한 모세보다 더한 기적을 행하시는 대지를 가르고 바다를 가르고 하늘을 가르고 원하는 모든 것을 가르시는 북쪽을 바라볼 때는 그냥 천사, 남쪽을 바라볼 때는 나팔과 금대접을 든 천사, 모든 존엄 중 최고 존엄국. 위대, 한수령, 문재인, 동지께서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윤석열의 기대를 거는 것 같습니다. 민심이 천심이라면 윤석열은 1000명을 받들어야 할 상황입니다. 그에게 유비나 곽정이나 이순신과 같은 자질이 있다면 그는 주어진 1000명을 받들어야겠지요. 그가 자신의 의무를 어디까지 생각하고 있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그가 진정한 검찰이라면 검찰 업무의 완결을 위해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야 함을 모르지 않고 주어진 의무를 회피하지 않을 것입니다.